안녕하십니까, 닥터부동산의 신규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10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이 7.20 부동산 대책 이후로 후속 법안들이 정부와 또 국회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마곡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상세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정정하는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포함을 했으니까는 이전 영상보다는 본 영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세법,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오피스텔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두가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임대사업자는 살아남았지만은 8년에서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으로써 2년 더 의무 임대 기간이 늘어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앞으로 보증금에 대해서 이 보증보험을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세건 또 월세에서도 보증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받을 때 기존에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보증금과 그리고 대출 금액, 그리고 이 주택임대사업자 본인의 신용도를 파악을 해서 혹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접수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약 임차인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상한 보증금을 제출받아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대출금과 또 신용도를 조사해서 접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이 많거나 혹은 임대인 본인의 이러한 신용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 접수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최소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 시에 이제 자동적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기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두 다 이렇게 말소가 되는 것이고요.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는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서 이제 모두 다 자동적으로 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는 이 4년이라는 기준에서 기산일이 언제인가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임대 개시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본인이 최초 임대 개시일을 중심으로 해서 4년째 되는 날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진 말소 허용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위와 같이 이렇게 의무 임대 기간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말소되는 이러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말소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페널티 부분에서 페널티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감면받은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제가 앞으로 또 확인이 될 경우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내려왔는데요.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라는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요. 폐지 유형 보유에 대한 세대 혜택을 유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간 내, 즉 4년 단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본인이 2년째에 있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이런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4년째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4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세제 혜택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진해서 또는 자동적으로 말소 등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에 관한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께 보완해서 또 정부에서 대책이 나왔다라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무 임대 기간이 2분의 1 이상 만약에 이제 넘었다라고 하면은 중과세 되는 부분,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매도를 할 때 5년이 넘겨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4년까지만 보유했던 부분에서 이 중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과세를 좀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를 할 때만 이러한 중과세에 대해서 면제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과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10% 가산이 되는 것이고요. 또 1가구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20% 가산되는 이러한 부분에서 그것을 2분의 1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만 지났다라고 하면은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소 후에 5년 이내에만 만약에 양도를 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동 말소되는 그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중과세는 면제되지만은 비과세라든가 또 감면 부분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또 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이 좀 섞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2, 즉 4년 동안 임차인이 그 집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확정이 된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은 2년이 지난 후에 2년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소유자가 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임차인이 뭐 잘못했을 때 대부분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있지만은 소유자 본인이 또 직계, 비속, 존속이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2+2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년만 살 수 있고요. 그 후로는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서 다른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만약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에 기존의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까지 이 법에서는 또 정의를 해 놨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아래 금액 중에 세 가지 이제 중에서 이제 큰 금액으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월차임 3개월분. 자, 예를 들어서 월차임이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3개월치인 300만 원을 기존의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일 경우에는요, 환산 월차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산 월차임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10% 룰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 전환율 3.5% 플러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금 현재는 0.5%죠. 그래서 4%가 환산 기준금액인데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4%에 적용이 되겠죠. 현재는 이 4%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즉 거짓으로 이런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좀 더 비싼 금액으로 임차를 놓았을 경우에는 그 차익 금액의 2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세일 경우에도 이게 환산 월차임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입증 가능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임차인의 입증 가능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높은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거짓으로
이렇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 차임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정도 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2년이 기본이다 보니까 2년 안에는 올리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기준으로 많이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5%의 금액을 정당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시고 이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별 탈 없이 계속적으로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5%를 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증액이 5%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내이기 때문에 4%가 될 수도 있고요. 3%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5%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니까 5%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적은 금액으로 올리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5% 이하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5% 이하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5% 이하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5%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 즉 표준임대차 계약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내용이 있었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기간 미정이거나 또 2년 이하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요. 세입자는 2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분명히 1년 단위로 5%를 올릴 수는 있지만은 이 사람을 1년만 살고 내보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1년을 계약했지만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기간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2년을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 자동적으로 2년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인 어떤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시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이랬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묵시적인 갱신, 즉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내에 이렇게 서로 얘기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최소 이제 아무리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기간이 최고 2년까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3개월이면 해지가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 계약을 하실 때 묵시적 갱신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면은 적어도 그 기간 내에는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 자체는 시행 후 체결 갱신된 임대차에 모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있는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지방세법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취득세율 자체가 기존의 1%에서 또 8%, 12%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의 업무 시설이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간주고 있거나 또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 이러한 취득세가 1%가 아니라 8% 내지는 12%까지 취득세를 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일이 있는데요. 법 시행 이후에 취득분에 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지 않고 또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도 그 이전에 계약을 했거나 취득을 하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주택으로 치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1주택일 경우에는 1에서 3%, 그리고 2주택일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일 경우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은 재산세를 주택번호로 내느냐 아니면 업무용으로 내느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제 주택분으로 이런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100% 이제 주택으로 이제 보아지는 것이고요.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은 본인이 거주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살 경우에 이게 주택분 재산세가 아니라 업무용 재산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업무용 재산세를 내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지만이 이러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10채가 있건 아니면 아파트가 10채가 있건 상관없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 때는 여러가지 다른 세금과 함께 4.6%가 되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이 주택법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들은 무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이것이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에는 이런 취득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중과세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는 과연 이것을 주택으로 칠 건지 아니면 업무시설로 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텐데요. 답변은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4조에 따라서 오피스텔은 주택 외의 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상상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이 주택법 그리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에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언제나 열려있는 저희 닥터마곡 럭스나인 부동산으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